안녕하세요. 오늘은 ITQ 엑셀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0년 11월 문제 유형 A입니다. 먼저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께서 답안을 작성하실 때 파일을 저장하시는 그 파일의 이름과 파일의 저장 경로가 지시되어 있네요.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여러분들 시험 접수하고 나면 8자리 수험번호 나오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넣으시면 되겠고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 그 경로 시험장에 가시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경로에 맞춰서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중간중간에 얘기를 안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저장하셔서 혹시 있을 사고에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는 전체적으로 4단계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구성이 되어 있죠. 반드시 순서대로 작성을 하라라고 했는데 작성을 하라는 거지 문제풀이를 그 순서대로 꼭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먼저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먼저 작성을 하시고 나중에 어려운 것들은 뒤에 빼서 후에 작성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모든 A의 열은 열너비를 1로 하셔라 라고 문제 지시가 되어 있네요.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하시면 되니까 보시기 편하신 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답안의 시트 이름 정해져 있군요.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까지 모두 다 그 제목 그대로 써야 감점이 되지 않겠군요. 그러면 파일을 하나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게 파일을 저장부터 하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어디다 저장할 건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겠죠. 찾아보겠습니다. 컴퓨터 안에 문서라고 하는 폴더 있을 거고요. 시험장에서는 ITQ라고 하는 방이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파일의 이름, 여러분의 수험번호 1, 2, 3, 4, 5, 6, 7, 8, 8자리 수험번호 있을 거고요. 본인의 이름 새겨서 저장 단추 누르시게 되면 위쪽에 이렇게 본인의 수험번호와 이름이 새겨진 파일 이름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시트가 하나밖에 없네요. 시트를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단추 누르시게 되면 시트 2, 더하기 단추 누르시게 되면 시트 3. 종이는 일단 3장만 마련할게요. 제4작업의 경우에는 1작업에서 입력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면서 시트가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굳이 지금 시트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시트 1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이름을 넣도록 할게요. 제1작업, 시트 2번 더블 클릭하셔서 제2작업. 이름들을 정확하게 넣으셨으면 각각의 A열, 열너비가 1이라고 했으니까 1작업으로 돌아오셔서 A라고 하는 이름에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열너비를 조절하실 수가 있죠. 1이라고 엔터 치시게 되면 이렇게 폭이 좁아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1작업부터 3작업을 동시에 같이 잡고 동시에 열을 줄여주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깜빡 잊고 블럭 잡았던 거를 풀지 않으셔서 데이터 입력할 때 동시에 모든 1, 2, 3작업에 데이터가 같은 아이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따로따로 해주도록 할게요. 자, 제1작업에 A열 열너비 1 만들어줬으면 제2작업으로 넘어가셔서 A열의 열너비 1, 제3작업으로 가셔서 A열의 열너비 1. 다시 1작업으로 돌아왔는지 확인하시고요.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이 굴림의 11이라고 되어 있군요. 모든이라고 했으면 A와 1이 만나는 이 지점 삼각형 보이나요? 자, 이 친구를 클릭하시게 되면 모든 데이터를 선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선택하셔서 글꼴 잡아주시면 좋겠네요. 굴림이라고 일일이 찾지 마시고 직접 쓰시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굴림의 11 확인하시고요. 데이터 입력하실 때 제1작업에 있는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2, 3, 4작업에서는 그 데이터들을 복사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에 오타가 생기면 연쇄적으로 2, 3, 4작업도 폭망입니다. 절대적으로 1작업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 오타 없이 입력을 해주세요. B와 4가 만나는 곳부터 찬찬히 입력하겠습니다. 판매 가격은 하나의 칸에 2줄로 입력이 되어 있네요. 그럴 때에는 그냥 엔터를 치게 되면 바로 아래쪽으로 이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요. Alt 누르고 엔터를 치셔서 하나의 칸에 위아래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판매 가격 하시고 나서 왼손으로 Alt 키 누르시고 엔터 치시게 되면 하나의 칸을 위아래로 쓸 수 있어요. 데이터를 다 입력하시고 나면 테두리라든지 너비를 정리해 주십시오. 테두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고요. 글자들 넣는 글꼴 상자에 보시면 닷점자 모양의 테두리를 수정할 수 있는 아이콘 보이죠? 모두 다 테두리를 주겠습니다. 모든 테두리. 너비를 각각 좀 조절을 하겠습니다. 상품 코드는 충분하지만 상품명은 좀 모자라죠. 자리가 쭉 C와 D 사이에다가 클릭하시게 되면 양옆으로 움직입니다. 화살표가 나와요. 이렇게 너비 조절할 수 있게 드래그 하셔서 맞춰주시고요. 합쳐줘야 될 부분들은 합쳐주셔야겠네요. 아래쪽에 흡입 전용 청소기 판매 수량 합계라고 하는 요 3개의 셀은 한꺼번에 좌라락 잡으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눌러주시면 한꺼번에 뿅 하고 뚫어지죠. 범위 잡아주시고 병합, 범위 잡아주시고 병합, 위아래로도 잡아주셔야겠네요. 병합. 이제 데이터들 보시면 회계나 숫자 형식은 오른쪽이고 나머지는 가운데 작성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일단 모두 다 가운데에 올 수 있도록 가운데 맞춤을 해 줄게요. 그리고 나서 숫자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 얘네들이라고 따로 선택하셔서 컴마 표시가 들어가 있군요. 자, 컴마 표시를 표시 형식으로 띵 하고 눌러주시면 알아서 오른쪽으로 자리 이동을 합니다. 제목을 넣을까요? 제목을 넣으려면 위쪽에 1, 2, 3번 줄이 좀 좁아 보이죠? 너네들이라고 이름 자체를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시면 1, 2, 3 3개의 줄이 동시에 잡히고요. 위아래로 좀 높이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위아래로 화살표 나오면 클릭해서 살짝 꾹 내려주세요. 동시에 같이 늘어날 겁니다. 제목은 도형 오각형을 이용해서 작성하셔라 라고 했으니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오각형 도형을 찾으셔서 B열부터 시작해서 G열의 중간 부분 요쯤이죠. 제목을 넣을까요? 도형은 그림자가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글씨들은 요렇다 라고 지시사항대로 맞춰주도록 할까요? 자, 일단 글자들을 쭉 블럭 잡으셔서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서 얘기합니다. 굴림의 24 찾으시지 마시고 직접 쓰시는 게 빨라요. 굴림의 24. 검정색으로 굵게 칠해주세요. 색깔을 검정색으로 맞춰주시고 굵게 처리하세요. 가운데다가 두면 예쁘겠죠? 가운데 맞춰줬습니다. 안에 채워주는 색깔도 여기 깡통으로 확 부어버리는 친구 보이죠? 깡통 옆에 화살표 누르시면 채워주는 색깔 직접 정하실 수 있고요. 이름이 똑 떨어지게 노랑이라고 지시되어 있으니 색깔을 갖다 대시고 노랑이라는 이름이 떴을 때 클릭하시게 되면 도형을 채워주는 것까지도 가능해요. 다만 그림자를 넣어주는 건 이 글꼴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로군요. 자,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그리기 도구가 뜰 겁니다. 자, 그리기 도구에 가셔서 도형의 채우기 윤곽선 효과, 자, 효과에 가시면 그림자를 줄 수가 있죠. 그림자 선택하셔서 오프셋 오른쪽 위라고 하네요. 위치 맞춰서 제목 도형도 끝났습니다.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해서 그림으로 복사하셔라. 원본은 꼭 지워달라. 요구 조건이 까다롭네요. 결제란을 만드실 때에 너비나 높이를 조절하게 되면 다른 셀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요. 아예 다른 작업을 해서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2작업이라고 하는 빈 공간에다가 결제란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합쳐야 되는 부분은 합쳐주시고 좁혀야 되거나 높여야 되거나 모양을 잡아주시고 글씨 쓰세요. 결제란이 만들어지면 이만큼을요 라고 해서 복사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복사를 하셔라 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그냥 컨트롤 C 하셔서 그냥 컨트롤 V 하시게 되면 저희가 애써서 만들었던 폭과 높이가 적용이 되질 않는군요.
그래서 저희는 얘를 그냥 복사하는 게 아니라 홈에 보시면 복사하는 친구 쌍둥이 종이 보이실 텐데 옆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복사하겠다라고 눌러주시면 화면에 보이는 대로 그림으로 복사할게요 라고 확인 단추 누르면 복사가 끝났어요. 이 친구를 어디다가 제일 작업으로 돌아오셔서 이쯤에다가 놓겠다 컨트롤 V 넣으시면 이렇게 들어가죠. 문제지에 보니까 제2를 넘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군요. 우리도 얼추 비슷하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원본을 지우라고 했으니 제2 작업으로 돌아가셔서 이 친구들을 그냥 딜리트 눌러주시게 되면 글자만 지워지고 테두리는 남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모든 친구들이요 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삭제 하시게 되면 몽땅 다 지워지게 돼요. 깔끔하게 원상복구 되지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주황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지시가 일일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흑백으로 시험지를 받으실지라도 색깔의 농도에 따라서 이만큼이 선택됐다는 건 구분이 될 거예요. 자, 요만큼 제목 부분이고요. 건넌마을 한꺼번에 같이 선택하실 때 왼손이 도와주면 좋아요. 컨트롤 키 눌러서 상품명과 판매 수량 얘네들도 같이 선택합니다. 색깔 바꿔주는 건 아까 우리 깡통으로 확 부어버렸던 거 기억나시죠? 옆에 화살표 누르셔서 색깔은 주황으로 칠해달라 라고 했군요. 유효성 검사 가볼까요? H14번 셀에서 상품의 명이 보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H의 14번 셀이라면 여기를 얘기하는군요. 커서를 여기다가 두시고 데이터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면 거기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친구를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의 대화창이 뜨면 문제의 특성상 제한 대상이 항상 목록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그냥 외워두시는 게 좋겠네요. 자, 요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리스트 쭉 나올 수 있게 해줄 건데 여기에다가 내가 일일이 쭉쭉쭉쭉 쓰셔도 되지만 문제에서는 상품명 C의 5번부터 C의 12번 영역이 보일 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했으니 여기서부터 요만큼까지요 라고 범위를 잡아주시면 자동으로 범위 들어가게 될 거예요. 확인 단추 누르고 나오면 이렇게 옆에 화살표가 생기면서 골라 잡는 재미가 생기죠. 클릭하셔서 마무리. 셀 서식을 볼까요? 자, 셀 서식은 G의 5번부터 G의 12번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하여 라고 했네요. G의 5번부터 12번이면 판매 수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숫자값만 딸랑 들어있으니까 섭섭했나 봅니다. 뒤쪽에 대라는 말을 붙이라고 했는데 이 친구들 뒤에다가 대라는 말을 붙이기 위해서 셀 서식으로 들어갈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셀 서식이라고 밑에서 5번째 콩 찍으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사용자가 직접 입력을 할 거니까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엑셀에서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은 0과 샵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는 거 보니까 샵, 샵샵 0이라고 하는 친구가 보여요. 이거는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으면서 표현해 주겠다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양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으면서 뒤에다가 대를 붙여주는 거니까 샵, 샵샵 0이라는 거 뒤에다가 뭐만 붙이면 돼요? 대라고 하는 글자만 추가로 넣으시면 되겠네요. 확인 단추 누르셔서 보여진 거 확인하시고요. 다시 돌아오셔서 이 친구는 오른쪽 벽에 붙일 수 있도록 정리 좀 해줄게요. 마지막으로 F의 5번부터 12번 영역에다가는 이름을 정의하세요 라고 했군요. 우리 하나하나의 셀들은 고유의 주소가 있는 거 아시죠? 하나씩 클릭할 때마다 이 친구가 그 친구는 뭡니다 라고 이름을 알려주는데 여기 전체를 한꺼번에 같이 잡았을 때는 이라고 F의 5번부터 12번 같이 잡았을 때에도 주소가 이렇게 제일 앞에 있는 우두머리의 주소만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 친구들을 대표하는 이름을 하나 주고 싶은 거죠. 그게 가격이라는 이름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가격이라고 써야 되는데 가깃이라고 오타를 냈다. 그럴 경우에는 범위를 잡아서 다시 이름을 써주는 게 아니라 이름을 바꿔주기 위해서 수식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고 이름을 관리해주는 이름 관리자가 여기 있어요. 자, 이름 관리자로 가셔서 혹시라도 잘못 썼다면 편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제대로 썼으니까 그냥 닫겠지만요. 이렇게 해서 지시된 대로 쭉 입력을 해봤고요.
나머지 선의 모양들 정리해 주도록 하죠. 가장자리는 좀 두껍게 테두리를 진하게 줄 거니까요. 홈에서 저희 밭전자 모양의 테두리, 모든 테두리로 가름했다면 바깥쪽은 굵게 표현할게요. 굵은 바깥쪽 테두리. 제목 부분도 마찬가지로 굵은 바깥쪽 테두리라고 해서 선 모양을 맞춰줬고, 지나가는 X표시는 미리 만들어진 거에서는 보이질 않네요. 거기에선 다른 테두리로 가겠습니다 라고 맨 막내둥이 클릭하시게 되면 셀 서식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대각선을 넣게요, 뺄게요. 방법은 같습니다. 저희는 넣을 거니까 넣을게요 라고 표시할게요. 확인. 데이터 입력 다시 한번 오타가 있는지 쭉 확인하셔서 절대로 오타가 나지 않도록 한번 확인하시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 주세요. 다음으로 만나는 친구들이 함수인데요. 자, 함수 문제의 경우에는 처음에 1번, 2번이 항상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순차적으로 풀려다 보면 당황해서 다음 문제를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함수 문제는 맨 뒤에 시간이 남는 동안에 풀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 친구 중에서 조건부 서식 이 친구만 먼저 작업을 해서 2, 3, 4 작업을 끝낸 이후에 함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으로 여러분들께서 시험을 풀 때도 함수 문제 어려운 거 만나면 당황스러우니까 2, 3, 4 작업 먼저 작업을 해주세요. 함수를 풀지 않아도 2, 3, 4 작업은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건부 서식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데이터 입력하시면서 색깔이 채워져라, 글꼴은 뭐로 바뀌어라 라고 하는 이 모양새 정하는 걸 다 서식이라고 얘기해요. 지금껏 글꼴 바뀌어라 아니면 색깔 채워져라 라고 하는 거에는 무슨 토를 달지 않았죠. 무조건 색깔이 바뀌거나 글꼴이 바뀌었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어떤 조건을 걸어줘서 그 조건에 만족하는 아이들만 그 색깔이 파랗게 굵게 바뀌어라 라고 하는 조건부 서식을 걸어주고 있네요. 모양새를 정하는 건 홈으로 오셔서 글자의 모양이라든지 테두리 모양 정하는 거 여기에서 작업을 했었다면, 조건부 서식은 이렇게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 전체에 대해서 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를 몽땅 잡아 주시고 조건부 서식으로 가셔서 새로운 규칙을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식을 이용해서 만들려고 했으니까 수식을 사용하여 라고 선택하시면 아래쪽에 수식을 넣을 수 있는 칸이 생기고요. 수식 시작할 땐 항상 equal 는 표시로 시작하지요. 판매 수량이 1500 이상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판매 수량은 여기에 있군요. 자, 요 친구를요 라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콩 찍어주면 주소가 앞뒤로 달러 표시, 절대값 표시가 되어 있죠. 우리는 판매 수량을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훑어볼 건데요. 주소로 읽어드리자면 G에 5번, G에 6번, G에 7번 하고 계속 G라고 하는 열은 고정이 되지만 5, 6, 7, 8이라고 하는 행은 계속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 표시가 앞쪽에만 G에다가 붙여줄 거고요. 뒤쪽에 5라고 하는 곳에다가는 풀어줄 겁니다. 여러분의 키보드 맨 위쪽에 펑션 키가 있을 거예요. F1, 2, 3, 4라고 되어 있는 친구들 중에서 F4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달러 표시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주소 읽어드렸다시피 G라고 하는 친구는 고정이 돼야 되니까 달러 표시가 이렇게 붙어줘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5라고 하는 행은 왔다 갔다 할 거니까 달러 표시가 없어진 상태, 이 상태에서 멈춰주시면 됩니다. 실수로 손이 떨려서 또 눌렀다 그러면 계속 내가 원하는 모양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F4키 누르시면 돼요.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상이라고 하는 건 기호 크거나 같다 이지요. 이 기호는 항상 헷갈리죠.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가 가로가 이쪽이 큰 건지 저쪽이 큰 건지 헷갈린다. 크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됐다. 하나만 외우시면 나머지는 반대가 될 거예요. 자, 크거나 같다라고 표시하시고요. 150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1500이라고 입력하시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읽기 편하게 1,500이라고 천단위 구분 기호를 넣어줬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 식에다 넣을 때는 절대로 그 천단위 구분 기호, 콤마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식에서는 콤마 표시를 넣었다는 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별개예요 라는 뜻으로 두 개를 나눠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수식을 넣으실 때는 꼭 컴마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식을 넣었으면 그 식에 해당하는 아이들만 서식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파란색의 굵게 라고 했네요. 자, 굵게 색깔을 파랑이라고 주시고 확인 나오면 이렇게 판매 수량이 1500 이상인 아이들만 파랗게 멍이 들었네요. 나머지 함수는 맨 마지막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제2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2작업은 목표값 찾기와 필터로군요. 제1작업에 있는 B4에서 H12번 영역을 복사해서 제2작업의 B2에다가 붙여 넣으라고 합니다.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잡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함수랑은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이 친구들 먼저 하셔도 상관이 없겠다는 얘기죠. 범위를 잡으셨으면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제2작업의 B2에다가 컨트롤 V 하고 붙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1작업에서 폭을 다 조절해 놨는데 2작업으로 들어오면서 폭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버렸네요. 저 옵션 단추가 열려 있을 겁니다. 좌우로 너비를 유지하면서 데리고 올게요 라고 눌러주시면 폭들을 원래 있던 원본에 그대로 유지해서 데리고 올 수 있고요. 목표값 찾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B의 11번부터 G의 11번 셀을 병합하여 데이터 입력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병합하고 입력할게요. H11번 셀에다가 그 평균을 구하세요. 그런데 함수를 줬군요. 아이고 피해갈 수가 없겠네요. 이번에 함수를 먼저 D-average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 봐야 되겠군요. 함수는 equal로 시작한다 알고 계시죠? D-average라고 하는 함수를 쓸 건데 이 친구는 D가 붙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이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경우에는 범위를 제목까지 같이 잡아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범위를 잡아줄 때 표 전체 제목까지 포함해서 잡아주는 거예요. 범위를 잡아주시고 거기에서 내가 계산할 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표 전체라고 했으니까 여기부터 저기까지 라고 하시게 되면 표 전체가 될 거고요. 내가 계산할 열을 표현하고자 한다. 그러면 우리는 계산하고자 하는 게 판매 가격이죠. 판매 가격은 여기 있네요. 아이고. 자, 판매 가격은 여기 있지요. 그렇다면 전체표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열에 내가 계산할 아이가 있구나 라는 걸 파악하실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조건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항상 제목까지 포함해서 조건을 범위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건은 흡입 전용이라고 했으니까 조건에 대한 건 여기 있는데 제목까지 같이 잡아라 라고 했으니 요만큼이 되겠네요. 다시 확인해 볼게요. 지금 표 전체 범위라고 하는 건 요만큼이요 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계산할 열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제목을 포함해서 조건 범위는 여기 마지막에 있군요. 그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D-average 표 전체는 B의 2번부터 H의 10번까지 이고요. 계산할 아이가 5번째 열에 있었다. 그 친구의 조건은 흡입 전용이어야 되는데 제목까지 포함해서 표현해달라 라고 했으니까 E2에서 E3까지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는 거겠네요. 자, 이 친구 그대로 복사해서 함수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와줬네요. 50만 750이라고. 그 결과값에 대해서 평균이 50만이 되려면 결과값 나온 게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자, 50만이 되려면 코드 제로의 판매 가격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 목표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자, 얘를요 라고 선택하시고 데이터 메뉴에 가시면 거기에서 목표값 찾기라고 하는 친구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목표값이라고 하는 건 실제 나온 값은 그게 아닌데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가상분석이에요. 목표값 찾기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 바꾸고 싶은 친구가 얘가 지금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라고 번쩍대고 있네요. 찾는 값은 50만이라고 했으니까 50만을 컴마 표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숫자 값만 오롯이 써주시면 되겠고요. 값을 바꿔야 되는 친구가 코드 제로의 판매 가격이라고 했네요. 코드 제로의 판매 가격이면 요거죠. 100만 5,000원인데 이 친구가 얼마가 돼야 도대체 평균이 50만이 될 것이냐 라는 거군요. 확인 단추를 눌러봤더니 자 100만 2,000원으로 바뀌어야 평균값이 50만이 됩니다 라고 결과가 나와줬네요. 결과 나온 거에 테두리와 가운데 맞춤 해달라고 했으니까 잊지 마시고 모든 테두리 하시고 가운데 맞춤 하셔서 표현해 주시면 끝났고요. 고급 필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급 필터 하실 때는 문제 꼭 먼저 분석을 해 주셔야 되겠죠. 조건은 방식이라고 해서 조건 하나, 그리고 상품 리뷰가 라고 하는 조건 둘, 그러니까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만들어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아니면서 라고 했네요. 면서라고 하면 and 조건이 되는 거겠죠. 아니거나 라고 하면 or와 조건이 될 텐데요. 그래서 and 조건일 경우에는 조건을 같은 줄에다가 써주셔야 하고요. or와 조건 또는 이라고 하는 조건이 걸렸다면 얘는 서로 다른 줄에다가 조건을 써줘야 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방식이 걸레 전용이 아니면서 라고 했네요. 자, 아니면서가 중요한데 걸레 전용이면이라고 하면 그냥 걸레 전용이라고 쓰면 돼요. 근데 아니라고 했으니까 앞에다가 아니거든 이라고 꺽쇠를 앞뒤로 잡아주시면 이게 아니다 라는 뜻이 돼요. 상품 리뷰가 200개 이상이라고 했네요. 자,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분석해 줬습니다. 조건을 B의 14번부터 쓰도록 할까요? 여기요 라고 위치 잡으셔서 방식이라는 것과 컨트롤, 상품 리뷰라고 하는 거 두 개의 조건이었죠.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컨트롤 V 붙이시면 일단 조건 두 개. 그런데 걸레 전용 이면은 그냥 이렇게만 쓰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앞쪽에다가 꺽쇠 두 개, 아니다 걸레 전용이라고 표시를 해주실 것. 아니면서라고 and 조건일 경우에는 조건을 같은 줄에 쓴다고 했죠. 200 이상이라고 했으니 크거나 같다 200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조건도 입력이 끝났네요. 폭이 좀 좁으니까 좀 넓혀줄게요. 걸레 전용이라는 글자가 다 보이도록. 자, 이제 결과물을 출력해 내시면 되는데 그 결과물도 상품명, 제조회사, 방식, 판매 수량 요 4개의 데이터만 추출을 해달라고 하니까요. 몽땅 다 내는 게 아니었네요. 상품명 컨트롤 키 눌러서 제조회사, 방식, 그리고 판매 수량까지 얘네들만 컨트롤 C 복사하셔서 복사 위치가 B의 14번 셀에 나타나도록 해달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요 라고 위치 클릭하시고 컨트롤 V 하시게 되면 요 애들 내 친구만 결과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고급 필터 해보도록 할까요? 범위 이만큼 잡고 하시는 거 아시죠? 우리가 직접 작성했던 목표값 찾기는 제외하셔야 됩니다. 이 데이터들을 이라고 선택하셔서 데이터 메뉴에 가시면 고급진 필터가 보일 거고요. 목록 범위 번떡번떡 되고 있습니다. 그 범위 불만 없고요. 조건 범위 내가 만들어 놓은 조건 이만큼 가지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결과가 다른 장소에 들어가야 되니까 다른 장소에 복사할 겁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면 이라고 한 발 찍고 여기다가 내시면 돼요 라고 범위 잡아서 확인하시면 결과값이 출력되네요. 여기까지 목표값 찾기와 필터였습니다. 혹시라도 목표값 찾기 까먹었다 하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고급 필터 먼저 해주세요. 항상 문제들이 이렇게 서로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데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3번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3작업은 정렬 및 부분합이라고 되어 있네요. 역시 제1작업 시트의 B4에서 H12번 영역을 복사해서 제3작업의 시트 B2에다가 붙여넣으세요 라고 했군요. 범위가 다르지 않네요. 똑같은 범위니까 그대로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제3작업의 B2에다가 컨트롤 V 붙이겠습니다. 너비가 달라졌죠? 옵션 열으셔서 너비 유지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원본을 그대로 유지할 거고요.
문제에서 보시면 출력 형태처럼 정렬을 먼저 해달라고 하는군요. 자, 정렬을 해야 그 가지런한 아이들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상품명의 개수와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크게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정렬을 할 때 뭐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는데, 출력 형태를 보시면 제일 빼곡하게 데이터 들어있는 동네 한 줄도 빠짐없이 들어있는 거 제조회사죠. 요 동네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목을 읽어보니 해외, 자, 희응이죠. 한국, 희응이네요. 미래, 미음인.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내림차순이 되는 거겠군요. 해서 제조회사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줘야겠다. 갈까요? 범위를 잡으시고 데이터 메뉴에서 필터 메뉴의 왼쪽에 보시면 정렬이라고 있어요. 클릭하시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정렬의 기준은 제조회사. 그 정렬은 내림차순이라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해외전자, 한국전자, 미래전자라고 순차적으로 내려오면서 정렬이 되고요. 그 친구들을 이라고 범위 잡으셔서 부분합하시면 되겠네요. 데이터 메뉴의 가장 오른쪽 끝자락에 부분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분합이라고 선택을 했고요. 문제 보시면 상품명의 개수와 판매 수량의 평균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상품명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얘네들을 끼리끼리 계산해 주는 걸 그룹화라고 얘기합니다. 뭐를 기준으로 해서 모아서 계산하냐면 해외전자, 한국전자, 미래전자 얘네들 끼리끼리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그룹할 항목은 제조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함수, 사용해야 될 함수는 개수가 되는 거겠죠. 거기에 대한 항목은 상품명이니까 여기에 상품명이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갈까요? 자, 제조회사라고 클릭, 개수로 함수를 바꾸시고 상품명이라고 바꾸셔서 항상 새로운 값으로 처음에는 쫙 깔끔하게 맹글어 주시면 되겠고요. 한 번 더 가야 되겠죠. 판매 수량에 대한 평균을 구하러 한 번 더 갈게요. 부분합이라고 선택하시고 그룹화 항목은 여전히 제조회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수는 평균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리고 판매 수량으로 항목도 바꿔줄게요.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위에 다른 것들이 혹시 들어가 있는지 꼭꼭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적용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풀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앞서서 계산했던 개수라고 하는 친구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실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확인 단추 누르셔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죠.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뭔가를 실수해서 평균인데 합계를 냈다든지 개수를 잘못 구했다든지 할 때는 부분합 메뉴에 가셔서 모두 제거할 겁니다 라고 하셔서 다시 처음부터 작업하시는 게 안전하겠죠. 괄호 2번에 보면 윤곽을 지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곽을 지우란 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데이터들 지금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앞쪽에 보시면 1번 자, 전체에 대한 평균 나오죠. 2번 눌러주면 항목별로 나오게 되네요. 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룹별로 나눠서 보여주는 거, 이런 걸 윤곽이라고 하는데 그 윤곽을 보이지 않도록 지워달라라는 얘기예요. 부분합을 작업하시면 그 근처에 그룹을 해제하는 친구가 있고요. 화살표를 누르셔서 그 개요를 지워주시면 됩니다. 윤곽 지우기, 개요 지우기 콩 찍으셔서 지워주시면 왼쪽에 있던 아이가 사라지죠.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세요 라고 했는데 다른 건 아마 틀려진 게 없을 거고요. 너비만 좀 좁으니까 너비를 좀 넓게 해서 마무리 지어주겠습니다. 부분합까지 정리가 끝났네요. 제4작업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차트의 종류는 묶은 세로막대형이고 1작업에 있는 시트 내용을 이용하셔서 새로운 시트로 4작업 만들어주세요까지 한 방에 쭉 처리할게요. 그러려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판매 수량이라고 하는 판매 가격이라고 하는 항목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적용되는 막대들은 상품명들이 막대기로 서 있군요. 요 세 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일 작업으로 돌아오셔서 상품명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 잡으셨고요. 판매 수량과 판매 가격은 뚝 떨어져 있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아이들 선택할 때는 왼손이 도와줘야 돼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가격과 판매 수량은 붙어 있으니까 한꺼번에 이만큼이라고 잡으시면 되겠네요. 범위를 잘 잡으셨으면 없는 거 집어넣는 거 삽입에서 차트를 넣을 거예요. 세로 막대기라고 하시면 차트가 냅다 만들어지고요. 그 만들어진 차트를 보시면 위쪽에 차트 도구가 뜨면서 가장 끝자락에 이동시켜주는 단추가 마련되어 있네요. 차트 이동시킬게요. 차트 이동 단추 누르시면 새로운 시트를 만들면서 하겠다라고 이름은 제4 작업이라고 만들어주시면 될 겁니다. 확인 단추 누르시면 이렇게 제사 작업이 만들어지는데 주의사항 다시 한번 얘가 언급하죠. 꼭 순서가 1, 2, 3, 4로 보이도록 해달라 라고 했으니 우리의 제사 작업 요 뒤로 끌어다 놓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질질질 끌어서 맨 뒤쪽으로 놨습니다. 1, 2, 3, 4라고 순서대로 배치가 됐네요. 다만 지금 결과물을 보니까 코드 제로, 시크릿, 스마트, 파워, 브라바, 치후라고 하는 6개 항목만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여기 8개 항목이 다 들어왔어요. 필요 없는 친구, 로보킹이라는 친구가 필요가 없군요. 스마트 탱고라고 하는 친구도 필요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좀 삭제하고 갈게요. 데이터를 다시 선택하랍니다. 데이터 선택 단추를 누르시면 저는 지금 요만큼 가지고 작업했는데요 주인님 하고 번떡대고 있을 거예요. 행과 열을 전환하셔서 필요 없는 친구들 아까 저희가 체크했을 때 로보킹이라는 거 필요가 없었죠. 스마트 탱고라고 하는 친구도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게 체크를 해제하시고 다시 원상복구 시킵니다. 행렬 전환. 자, 이제는 필요한 6개의 항목만 남게 돼요. 확인하고 나오겠습니다. 차트 디자인으로 넘어가 볼까요? 차트 작업하고 계시면 차트 도구가 뜰 거고요. 레이아웃은 빠른 레이아웃에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레이아웃. 스타일은 가장 첫 번째 있는 친구. 영역 서식으로 넘어갈까요? 자, 차트의 영역에다가 글꼴 맞춰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여러분들이 차트 안에서 마우스 갖다 대고 기다리시면 여기는 어딥니다 라고 말풍선이 뜨는 게 보일 거예요. 얘는 제목이고요. 얘는 차트 영역이고요. 이 친구는 계열입니다 라고. 자, 이름이 차트 영역이라고 떴으면 그때 클릭하셔서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셔서 얘기한다고 했죠. 글꼴 굴림 크기 11 채워주는 거 효과 질감의 파랑 박엽지라고 되어 있는데 글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니까 다시 차트 도구로 돌아오시고요. 서식에 가시게 되면 예쁘게 때깔 채워주는 친구 나옵니다. 도형의 채우기 뭘로? 질감으로. 질감 중에서 어떤 질감? 파랑색의 박엽지라고. 그림도 그림 영역이라고 마우스 갖다 대시면 그림 영역이라고 뜹니다. 이렇게 막대기 세워져 있는 동네를 그림 영역이라고 하고요. 똑같이 도형 채우기 흰색으로 채워주면 영역 서식도 끝났네요. 제목 서식 차트의 제목은 이라고 해서 글꼴 쭈루루 설명되어 있죠. 차트의 제목은 이라고 선택하셔서 블럭 잡으시고 글자 바꾸셔도 되고요. 위쪽에 소식 입력줄에다가 입력하시는 게 더 빠르겠죠? 글꼴 맞춰주세요. 홈에 가셔서 채워주거나 테두리 주는 건 여기서 할 일은 아니었죠. 차트 도구에 가시면 때깔 곱게 치워주는 게 서식이었어요. 도형의 채우기 흰색, 도형의 윤곽선 무슨 색이라고 언급이 없지만 까매 보이니까 그냥 깜장색 넣도록 할게요. 서식으로 넘어갑니다. 자, 판매 가격, 계열의 차트 종류를 바꿔주랬는데요. 자, 판매 가격이라고 하면 파란색 막대기군요. 자, 파란색 막대 누구를 선택해도 상관은 없고요. 콩 찍으셔서 오른쪽 버튼 차트 종류 변경. 파란색 막대가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바뀌길 원해요. 차트의 종류를 쿵 찍으셔서 꺾은 선 중에서 이름이 똑 떨어지게 표식이 있는 꺾은 선이라고 찾으셔야 합니다. 아이들마다 다 이름이 달라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 보조축으로 지정하고 나올게요. 확인.
중간중간에 표식이 동글동글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드나 봅니다. 마름모 크기를 10으로 해서 넣어주세요 라고 했으니 이 동그라미 너가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그 데이터의 계열 서식을 따로 여러분들께서 수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거기에서 가장 첫 번째 선이라든지 아니면 표식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표식에 대한 얘기니까 표식 단추 누르시고 옵션을 열으셔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동글뱅이가 들어있는 거죠. 기본 제공해주는 동그라미 말고 나는 마름모를 원합니다. 크기도 10으로 바꿔서요 라고 하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되어 있던 친구가 마름모 형식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레이블의 값을 표시하세요 라고 하는 건 요 브라바 라고 하는 친구의 막대기에 숫자 값 표를 해줘라 라는 얘기군요. 모든 친구들에 다 달 필요는 없고 얘만요 라고 한 번 더 클릭하시게 되면 이 친구만 선택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데이터에 레이블 값을 표시하세요 라고 했으니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네요. 눈금선 지나가는 요 선들을 파선으로 바꿔달라 라고 하는군요. 이 친구도 역시 서식 오른쪽에 있는 곳에서 대시의 종류를 파선이라고 바꿔주셔도 되고요. 위쪽에 있는 선 윤곽선이 대시 파선입니다 라고 하셔도 되고요. 어떤 걸로 작업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축에 대해서 볼까요? 자, 축의 출력 형태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주축은 0대에서 3000대까지 500개씩 차이가 나도록 불만이 없네요. 자, 오른쪽을 볼까요? 오른쪽은 마이너스 표시에서 120만까지는 맞는데 사이사이에 지금 20만 단위가 40만 단위로 바뀌었으면 좋겠군요. 그렇다면 얘한테 직접 붙잡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가장 끝자락에 있는 옵션 보시면 축의 옵션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거기에 최소값은 0이 맞고 최대값도 120만 여기 뒤에 E6라고 되어 있는 건 지수 형식으로 뒤쪽에 동그라미가 6개 붙어 있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대로 두셔도 돼요. 다만 그 단위 사이사이의 기본 단위가 20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를 40만으로 바꿔만 주면 되겠군요. 범례를 보도록 할까요? 자, 범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세요 라고 했는데 범례라는 건 이 주황색 막대는 누굽니다. 이 파란색 꺾은 선은 누굽니다. 라고 설명해 놓은 이 친구를 범례라고 해요. 그 범례명을 보니까 우리 건 판매 가격이 위아래로 이렇게 써져 있는데 문제지에서는 쫙 펼쳐져 있군요. 요게 또 마음에 안 드는가 봐요. 예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범례 항록. 자, 여기에서는 지금 텍스트를 바꾸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다른 친구들의 경우에는 항상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너는 이라고 범례야 너는 이라고 제목아 라고 하시면 되는데 특별히 범례의 제목의 경우에는 범례에 대한 서식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친구의 경우에만 특별히 데이터 선택이라고 가셔서 저희가 얘네들 데리고 와서 수정했어요 라고 했던 창 기억나시죠? 여기에서 이름이 마음에 안 들다 라고 콩 찍으시고 직접 편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인님 요거 갖고 오라고 해서 갖고 온 건데요. 그래서 위아래로 쓴 건데요. 라고 얘가 보여주고 있는데 싫어 나는 판매 가격 단위 원 이렇게 붙여서 쭉 펼쳐서 쓰길 원해 라고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확인 단추 누르시고 확인 단추 누르시면 이렇게 쫙 펴져 있는 게 보일 거죠. 도형을 넣어서 마무리할까요? 타원형의 설명선 삽입하라. 없는 거 집어넣는 거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넣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아마 뭔가를 선택하고 있었나 봐요. 셀을 선택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시고 그려주시면 뾰족이의 위치가 다르죠? 자, 뾰족이의 위치를 질질질 끌어서 얘를 가리켜 라고 바꿔주시고 때깔은 색깔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속이 하얗게 비어 보이는 친구 도형의 스타일 가시면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속이 하얗게 채워져 있는 친구로 바꿔주시고 글씨 쓰시면 되겠네요.
별 얘기는 없지만 그 글씨가 가운데에 있었으면 좋겠는걸요. 도형을 선택하셔서 가운데로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글씨를 가운데다 두시고요.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특별히 손댈 게 없는데 선들이 좀 눈에 거슬리죠? 내 거에는 지금 선이 제대로 잘 안 보이는데 결과물에 보니까 선이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고 있네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에서도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X축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선들이 안 보이니까 선들을 좀 두껍게 처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선에 대해서 실선이 있어요 라고 선이 보이죠? 얘도요 라고 선택하셔서 실선이 있어요. 쟤도요 라고 선택하셔서 실선이 있어요 라고 하시면 선들이 좀 뚜렷하게 보이고요. 막대기의 두께도 좀 달라 보이죠? 우리 건 너무 늘씬하고 문제지에선 오동통하네요. 그래서 간격의 너비를 살짝쿵 조절하도록 할게요. 요 막대와 막대 사이의 간격을 지금 저희는 200% 가까이 넓게 했더니 이렇게 아이들이 날씬해질 수밖에 없는데 얘네들은 좀 가까이 붙어 있는 거 보니까 간격을 좀 붙였나 봐요. 100 정도로 줄여볼까요? 아이들이 오동통해졌죠? 정해진 값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적당히 숫자값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미뤄뒀던 함수를 만나보도록 할까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리뷰 평점을 내줘야 되는데 상품 리뷰 100개의 단위만큼 별 표시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271이라면 100개 단위로 2개 나왔으니까 별 2개로 표시해라 라고 되어 있군요. 함수를 추주와 인트 함수를 줬네요. 그렇다면 일단 추주가 어떻게 생긴 친구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추주라고 하는 친구는 어떤 숫자를 짠 찍어주고 거기에 1이 들어있다면 2가 들어있다면 3이 들어있다면 이라고 그거에 대입해서 보여줄 친구들을 쭉 나열해 주는 거 이게 추주 함수고요. int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얘는 소수자리를 빼고 그 앞에 있는 숫자를 정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다만 이 친구는 내림이라고 해서 요 숫자, 어떤 숫자를 표현을 해서 괄호로 감싸주게 되면 소수자리를 버려버리고 앞에 있는 정수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10.7이라고 숫자를 내가 찍어주면 얘는 뒤에 있는 0.7이라고 하는 소수자리는 빼고 그냥 10으로 퉁 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두 개를 섞어보도록 할까요? 자, equal이라고 하셔서 choose 숫자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상품 리뷰에 대해서 100단위만큼 숫자 값으로 보여줘라. 자, 그러면 소수자리가 나왔을 때는 소수자리를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int를 거기에다 끼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어떤 숫자를요? 상품의 리뷰라고 했습니다. 상품의 리뷰는 H의 5번에 있으니까 H의 5번 얘를요 라고 숫자 값으로 주시면 되겠고 그 I를 나눠주면 되겠죠. 100단위까지. 그렇게 해서 숫자가 나오면 1이 나왔을 때는 별을 1개. 자, 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키보드에 바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한글 미음 치시고 키보드에 한자 키 눌러주시면 특수기호가 이렇게 들어와요. 별 표시를 찾으셔서 따옴표 하나. 자, 1이라는 아이가 나왔다면 별 1개. 근데 2라는 아이가 나왔다면 요거를 그 뒤에다가 그대로 붙여서 별을 2개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반복하시면 되겠네요. 3이라면 별이 3개. 우리 숫자들 리뷰의 개수를 보니까 100, 200, 300, 500까지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별은 5개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거. 자, 그럼 여기 5개까지 한번 만들어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추주로 숫자 뭔가를 계산해서 나온 i가 1이라면 별 하나, 2라면 2개, 3, 4, 5라면 이렇게 개수들 표현을 해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가 붙일게요. 자, 지금 상품의 리뷰가 288이니까
얘가 2.88 나왔을 거고 소수자리 뒤에 나온 건 다 떨어져 버리고 2라고 해서 별 2개가 완성이 됐네요. 하나 잘 나온 거 오른쪽 구석에다가 마우스 정확히 갖다 대시면 깜장 더하기 나올 거고요. 자동으로 채워주겠다라는 거죠. 쭈루룩 드래그 하셔서 놓으시면 이렇게 별 표시들이 들어가는데 함수뿐만 아니라 선의 모양까지 같이 들어와 버렸네요. 선의 모양이 굵게 처리되어 있는데 요거는 굳이 들어올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옵션에 가셔서 얘는요. 서식은 없이 채워주시면 되겠네요. 선들이 다시 날씬해졌어요. 2번 순위로 넘어가 볼까요? 판매 수량의 내림차순으로 1에서 4등까지만 구하는 건가 봐요. 뒤쪽에다 위라는 말을 붙여서 표현을 해주고 그 이외의 등수는 공백으로 표현하세요. 뭐뭇은 뭐뭇이고 그게 아니라면 뭐뭇이다. if 함수 나오겠네요. 자, if 함수로 조건을 걸어서 만족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 표현을 해줄 것 같고요. 순위를 구하는 거니까 랭크 함수 써주는 거겠군요. 함수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함수 만약에 if 조건을 걸어서 그 조건을 만족하면 참인 경우로 그렇지 않으면 거짓인 경우로 결과값을 주세요 라는 거고요. 랭크 함수는 순위를 구하는 건데 뒤쪽에 EQ라는 게 붙었을 때는 순위가 동점인 경우에 공동 1등입니다. 공동 4등입니다. 이렇게 같은 점수가 나왔을 때 그 EQ 값으로 잡아주시는 거고요. 얘는 누군가의 순위를 구할 거니까 누구를 찍어 주셔야 되고요. 그 친구가 도대체 어디서 범위 잡아서 그 범위에서 등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게 되면 이 친구는 큰 게 1등이 되는 거겠죠. 큰 게 1등이라는 건 1, 2, 3, 4 이렇게 했을 때 4 제일 큰 게 1등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순서대로 4, 3, 2, 1 이렇게 큰 아이가 1등이니까 앞서서 큰 친구가 나와줘요. 이걸 어려운 말로 내림차순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앞쪽에 제일 큰 친구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항상 큰 친구가 1등인 경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작은 친구가 1등일 때도 있으니까 그 친구도 똑같이 함수 쓰는 방법은 같습니다. 다만 뒤쪽에다가 1이라고 한마디 더 붙여주면 요거는 작은 게 1등이에요. 그래서 작은 게 1등이라고 했으니까 1, 2, 3, 4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죠. 이걸 오름차순이라고 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어떤 경우를 내림차순의 경우를 계산하라 라고 했으니까 자, 랭크 EQ 중에서 어떤 거를 요 친구 그냥 누군가의 등수를 구하세요. 어디서의 범위만 잡아주면 끝. 큰 게 1등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 친구 그러면 내림차순의 경우만 생각해야 되니까 오름차순인 경우는 지워버리고 두 개를 조합하도록 할게요. equal 만약에 if 순위를 구해가지고 4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그때에만 1, 2, 3, 4라고 하는 순위를 표현해달라 라고 했네요. 조건은 등수를 일단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rank EQ라고 하는 등수 계산 누가 지금 몇 등인지 순위를 지금 요 제2열에서 구하는 거죠. 판매 수량에 대한 거니까 요 친구는 판매 수량은 얘겠네요. 답을 요 동네에다 낼 경우에요. 그렇다면 G에 5번이 될 거고요. 어디서라고 하는 범위는 그 판매 수량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모여있는 요 동네에서 얘가 몇 등인지 궁금한 거죠. 그 범위를 잡아주시면 돼요. G의 5번부터 G의 12번까지 요 동네에서 얘가 몇 등인지 자, 범위를 다 잡으셨으면 괄호를 닫아서 랭크 함수를 끝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구한 등수가 1, 2, 3, 4, 5, 6, 7 등수가 나올 텐데 그냥 등수 나온 걸로 끝이 아니라 4, 1, 2, 3, 4까지만이라고 했으니까 4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해주셔야 1, 2, 3, 4까지만 걸러지겠죠. 여기까지가 조건인 거예요. 컴마. 그렇게 해서 1이나 2, 3, 4가 나온다면 그런 경우엔 참이니까 그때는 뭐를 보여주라고요? 순위를 이렇게 보여주라고요. 똑같이 계산하면
이렇게 순위가 나오겠죠. 그 뒤에다가 %를 붙여서 위라는 말을 붙여달라 라고 했네요. and 딱 풀이에요. 결과값 나온 거에다가 위라고 하는 글자를 붙여서 보여주세요 라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1, 2, 3, 4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5, 6, 7, 8 등의 경우에는 공백, 말을 하려다가 바로 닫아주는 거, 따옴표를 여덟다 닫아주시면 바로 공백이 들어가게 돼요. 까탈스럽죠? 다시 확인할게요. 조건은 순위를 구해 가지고 그 나온 순위가 4등보다 더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 1, 2, 3, 4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얘는 결과값 요 등수 나온 거에다가 위라는 말 붙여가지고 표시를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라고 따옴표를 열었다가 바로 닫아 주시라고요. 다만 순위를 한 친구만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같이 구할 거기 때문에 범위는 바뀌면 안 돼요. 지금 여기에서 계산을 할 적에 판매 수량, 얘가 몇 등인지 궁금하다. 이 범위에서 라고 했다면 그 다음으로 만나는 친구는 제가 몇 등인지 궁금하다. 그 다음으로는 얘가 몇 등인지 궁금하다 라고 누구는 계속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범위는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 그대로 있어라 라고 절대값으로 주소를 표현을 해주는 게 우리 달러 표시였었죠. 그래서 F4 키를 눌러버리게 되면 앞뒤로 달러 표시가 와다닥 붙을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누구라고 하는 친구는 항상 바뀔 거니까 달러 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디서라고 하는 범위는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 표시, 달러 표시가 앞뒤로 붙어야 된다. 절대값 표시 붙일 때는 키보드에 F4 키를 눌러서 앞뒤로 와다닥 달러 표시가 붙는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쭉 이어서 작성하시면 되겠죠. 복사에다가 붙이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 공교롭게도 4위라서 4위라는 글자가 나왔는데 혹시라도 빈칸으로 아무것도 안 나왔다 하면 그것도 맞는 거예요. 이 친구가 4위가 아니라 5위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4위가 아닌 경우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라고 빈칸으로 표시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빈칸으로 나온다면 그것도 맞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4위라고 지금은 얘가 4등이니까 그대로 보여지지만 빈칸으로 나오는 것도 혹시라도 얘가 5등이었을 경우에는 빈칸도 맞는 거다. 오히려 에러가 났을 때는 에러 표시가 따로 표현이 됩니다. 자, 오른쪽 귀퉁이에 깜장 더하기 나왔을 때 클릭해서 주르륵 드래그 하시면 자동으로 태워질 거고요. 선들 굵은 거 얘네들은 표현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옵션에서 서식은 없게 채워주세요 라고 바꿔치기 하겠습니다. 까다로운 문제였네요.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 흡입 전용 청소기의 판매 수량 합계 뒷섬 함수를 쓰세요 라고 했군요. 앞서서 저희가 필터하면서 데이터베이스 함수 얘기한 적 있었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사용하는 방법이 다 똑같아서요. 자, D라고 시작하는 함수들 sum, average, count, max, min 모든 친구들이 다 사용 방법이 똑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제목까지 포함해서 표 전체를 범위 잡아준다. 컴마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계산할 열 몇 번째에 있는지 지정해 주시고 조건 범위도 제목을 포함해서 조건 범위를 잡아 주셔라 라고 했었죠. dsum 표 전체의 범위라고 하면 요만큼이 되겠네요. 자, 이만큼 잡아 주시고 거기에서 계산할 열은 흡입 전용 청소기의 판매 수량을 계산해라 라고 했으니까 판매 수량은 여기 있네요. 그렇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 계산할 열이 있군요. 조건은요. 제목을 포함해서 조건 범위 잡아줘라. 흡입 전용 청소기라고 했으니 흡입 전용 청소기라고 한 친구를 조건까지 같이 잡아서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 전체라고 하는 건 B의 4번부터 J의 12번까지 계산할 열은 6번째에 있었고요.
그리고 제목을 포함해서 조건 범위를 잡아줘라 라고 했으니까 2의 4번부터 2의 5번까지 요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으시면 됐었죠. 4번 문제 볼까요? 자, 흡입, 걸레, 청소기의 상품 수, count if 함수를 쓰셔라 라고 했군요. count if 함수는 쓰는 방법부터 확인해 볼까요? count는 개수를 구하는 거고 if는 만약에 조건을 거는 거니까 count 함수를 그냥 쓰시게 되면 범위만 잡아주면 개수가 바로 구해질 텐데 if 조건도 잡아줘야 되니까 조건이 맞나 안 맞나 비교해보는 조건 범위 잡으시고 그 조건을 걸어주시면 끝. 그렇다면 count if 괄호 열고 자, 조건이 맞나 안 맞나 흡입걸레인지 아닌지는 여기 방식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동네에서 라고 조건 범위 잡아주시면 되겠고 조건은 흡입 플러스 걸레라고 했으니까 요 친구요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아래쪽에도 똑같은 아이가 있으니까 얘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본인이 쓰셔도 되고요. 자, 조건 범위는 2의 5번부터 2의 12번까지 조건은 흡입 걸레라고 했으니까 2의 6번이라고 쓰셔도 되고 직접 흡입 플러스 걸레라고 직접 쓰셔도 되고요. 괄호를 닫으시면 결과값이 나올 거예요. 5번으로 넘어갈까요? 최저 판매 가격 정의된 이름으로 스몰 함수를 쓰세요 라고 했군요. 아마도 판매 가격들 저희가 데이터 입력할 적에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 잡으면 나타나도록 이름을 줬었어요. 그래서 범위를 잡아주면 자동으로 가격이라고 그 범위가 이름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구하라 라는 얘기이군요. 함수 모양을 좀 볼까요? equal, small. 범위를 잡아주시면 그 범위 중에서 몇 번째로 작은 걸 찾으시는지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얘는 small. 범위를 쪼로록 잡아주면 판매 가격들이 모여있는 F의 5번부터 F의 12번까지 라고 잡아줄 수 있을 텐데 이 친구가 뭐로 바뀐다? 이름, 가격이라는 이름으로 자동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컴마. 몇 번째로 제일로 작은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로 작은이겠죠. 1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쪼로록 붙잡아서 적용을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VLOOKUP 판매 수량을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VLOOKUP 함수는 equal v 괄호를 열고 찾아주는 함수입니다. 도대체 뭘 찾아줄 건지 누구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누군가를 어디서 찾아줄 건지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VLOOKUP은 버티컬, 세로로 몇 번째 열에 있는지를 찾아라 라는 거니까 몇 번째 열인지 체크하셔서 완전 똑같은 아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아이를 찾으실 때는 옵션 0을 붙여줍니다. 자, VLOOKUP 적용을 해본다면 문제에서 H의 14번 셀에서 선택한 이라고 했으니까 누구는 H의 14번이 될 거고요. 컴마. 어디서 범위, 상품명에 대한 판매 수량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상품명은 여기 있고요. 판매 수량은 저기 있네요. 그래서 요만큼의 범위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범위에서 몇 번째 열에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판매 수량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열에 내가 찾고자 하는 판매 수량이 있군요. 자, 그렇게 해서 잡아주면 되겠네요. 어디서 범위라고 하는 건 상품명 C의 5번부터 판매 수량 G의 12번까지 범위를 잡아서 몇 번째 있었다고요? 다섯 번째에 있었죠? 완전히 일치하는 거 옵션 값은 0으로 넣어주시면 잘 찾아줄 거다. 복사해서 넣을게요. 제대로 찾아졌는지 한 번만 더 여기 옆에 저희가 유효성 검사 눌렀기 때문에 종류를 바꿔줄 수 있죠?
CU 360이라고 하는 친구로 바꿔치기 했더니 판매 수량이 810이라고 찾아서 나오게 되는군요. 함수 문제에는 항상 1, 2번이 제일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막히면 일단 그 친구들은 제껴놓고 만만한 친구들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리저리 골똘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1번과 2번을 차근차근 풀어보세요. 너무 어려워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 친구들에 몰빵하지 마시고 뒤쪽에 있었던 2, 3, 4 작업에서 혹시 빠진 게 없는지 검토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0년 11월 달 문제 A 유형 살펴봤고요. 열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